반갑습니다. 기수맥 박찬민규입니다. 잘 지나고 계시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워졌을 때 우리가 참 건강을 챙기기가 참 쉬운데 밖에 나가서 건강 물에도 들어가시고 산에도 다니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서 기수맥 장윤규를 검색을 하셔서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들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정전기를 어떻게 하면 빼느냐, 정전기 빠지는 것 빼는 것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 치매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합니다.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될까? 치매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그러죠. 그럼 이 치매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진짜로 사람의 삶이 많이 늘어났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치매가 걸리면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이게 7년, 8년, 10년 이렇게 살아요. 그럼 그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그럼 사실은 삶이 거의 끝났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치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같으면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래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치매를 예방해야 되고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걸리고 나면 약이 없어요. 걸리고 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잘 모르니까 치매 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없어요. 자, 치매. 오늘은 치매예요. 치매는 알츠하이머라고 그래요. 이 1906년에 뇌신경계 과학자 알츠하이머가 이 학계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나이가 들면 뇌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뇌혈관성 치매. 그럼 치매는 왜 걸리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치매는 왜 걸리냐? 원인이 어디예요? 치매 원인이 어디예요? 예, 뇌예요, 뇌. 뇌가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뇌는 뭘로 움직이냐? 뇌는 뭘로 움직이냐? 뇌는 파동으로 움직여요. 뇌파로 명령을 받잖아요. 말을 하잖아. 그러면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말에 대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파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뇌는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명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야, 너 저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 할 때 가는 걸음과 가서 가져오게끔 손이 움직이는 거, 이 명령체계는 어디예요? 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뇌가 파동으로 해서 뇌가 움직이는데 뇌 안에는 소뇌, 대뇌 아시죠? 좌뇌, 우뇌. 뇌 안에 세포와 세포를 움직이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전달해 주는 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제 시냅스는 정기적 시냅스가 화학적 시냅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시냅스는 전기 전달이에요. 이것을 못 해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건망증과 치매가 어떻게 달라요? 건망증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억 소사에서 꺼내야 되는데 잘 못 꺼내는 거예요. 치매는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좌뇌가 발달된 사람과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좌뇌는 행정가예요. 이 사람은 공무원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직원을 해야 돼. 사무직원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예요.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머리를 누가 많이 써요? 자네가 많이 써요. 자네는 연구하는 연구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수도 있겠죠? 의사도 있겠죠. 이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좌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발달되어 있을까요? 남자는 어떤 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 예. 자뇌가 발달되어 있다. 예. 자, 계속 뭔가 생각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요. 그 여자는 자뇌가 발달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치매는 자뇌에 있는 사람이, 자뇌가 발달된 사람이 많이 걸릴까,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 많이 걸릴까,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 좋다며. 우리 그러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면 좋다잖아. 공부를 막 하래잖아. 하다 보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피가 많이 돌아요, 안 돌아요? 피가 많이 돌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피가 많이 도는 거예요. 우리 몸의 20, 30%가 이 뇌로 간다잖아요, 피가요. 사람의 피는요, 한 6000cc 정도의 피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에 살이 찐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말란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한 5, 6000cc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 2000cc가 빠져나오면 거의 죽어요. 사망해요. 그런데 이제 이 피가 뇌로 가는 것이 가장 많이 피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는데 이 피가 많이 가서 움직일수록, 피가 많이 움직일수록 피 속에는 지난주까지 얘기했어요. 피와 피가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 정전기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많이 움직여서 혈관 벽을 건드리면 뭐가 생긴다? 정전기가 생긴다. 그래서 많이 서면 설수록 뭐가 생기냐면 뇌 속에 정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정전기는 어디가 있냐면 지방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정전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정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기가 쌓이게 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다시 시냅스 전기 신호가 잘 못 가겠죠. 나중에 가다 못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쌓여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보다 머리를 덜 쓰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꼼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야. 기분 좋은 사람이야. 그냥 노래 부르고 놀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리를 덜 쓰겠죠. 자, 지도자예요. 우리 대통령이요. 자네가 잘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운에 잘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우리 생각하죠? 대통령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통령은 무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대통령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요. 자,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많이 알아. 연구가야. 막 꼼꼼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방송해버려요. 기자회견은 그냥 말로 언론에 한마디 딱 때려. 야, 저 구속해가지고 검사해. 요새 코로나 얘기하니까 코로나 먼저 법적으로 구속을 해갖고 시작해. 이런 얘기를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뭘 해요? 뭘 어떻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 행정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은 컨트롤만 해주면 돼요. 그 사업가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 큰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앉았으면 밑에 각 계열회사 사장들이나 회장님이 이렇게 한다면 계열회사 사장이나 그다음 각과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위에 사장이 한마디 탁 하니까 그거 눈치 보느라고. 저 사람 생각이 뭘까? 못 따라가면 내가 위축되고. 그러니까요, 그 눈치 가만 보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회사가 발달할까 못할까요? 발전 못해요. 나중에 직원들이 다 나가요. 직원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럼 누가 있냐? 나 혼자 있어. 나중에 나 홀로 있어.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워. 그럼 뭐가 걸릴까요? 우울증 걸려. 그럼 자살해.
이게요, 갑자기 그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운해가 발달하면 따지질 않습니다. 명령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 감각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지시를 해.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지시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요, 가장 말 안 하는 리더가 한 분 계셨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시는 거 잘 보셨어요? 참 말 안 하셔요. 그분은 리더예요. 그분은 운해가 발달된 리더예요. 말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계열사 사장들, 밑에 이사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세계 1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떠들던 회사 회장들이 있어요. 막 회장이 함부로 떠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깜빵도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까지 이상해지잖아. 그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잔해가 발달된 사람. 치매는 마찬가지로 어디가 있을까? 잔해가 발달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러면, 그 치매 속에는 그러면 정전기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 의학적으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치매는 뭐냐? 치매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인대요. 쌓여가지고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된대요. 그러면 그게 쌓이는데 그게 왜 쌓이느냐? 왜 쌓이느냐 하고 들어가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치매는 기분 좋게 운동해가면서 잘 살락하잖아. 치매를 잘 안 걸리는 사람, 꼼꼼하게 집에 들여박혀 갖고 글 쓰는 사람은 많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했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적을까? 예, 나이가 들어서 산에 등산을 가요. 그래 가서 요 나무도 만지고 땅도 만지고 흙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텃밭에 가서, 우리 여성분들도 텃밭에 가서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지어. 어떤 날 주말이만 가서 농사를 지어. 땅을 만져. 이렇게 하면요, 몸속에 있는 양전자가 땅으로 다 가져간다 그랬죠. 지난주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땅에 나무를 만지면 내 몸속에 양전자가 빠져나가요. 그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정전기가 빠져나가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어디 가서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었는데 낚시터에 가서 잘 놀아. 고기를 낚으러 잘 댕겨. 그 물에 손을 자주 넣는다는 거예요. 물에 손을 자주 넣을수록 내 몸속에 양전자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덜 걸리냐? 치매가 훨씬 덜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덜 걸린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치매 걸렸던 사람들의 직업이 통계가 그런 게 훨씬 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요? 예, 발을 물에다 집어넣고, 발을 땅에다 대고, 손을 물에 넣고, 손을 땅에 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옛날에 어머님들은 사실은 치매가 좀 적었어요. 옛날에는 치매가 적었어요. 아주. 어떻게 적었냐? 왜 그러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 서방이 돈도 안 벌어오고 술이나 먹고 속상해.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엄마들이 뭘 들고 나가냐? 머리에다가 빨래를 이고 나가요. 그리고 냇가에 가서 그 추운 날 맨손으로 물에다가 집어넣고 빨래를 방망이질 하잖아요. 막 두들겨 패요. 갈 때는 성질이 나서 정말 내가 이 시집살이에 이래가 살겠나, 죽어야지, 차라리 죽어야지 하고 냇물에 갔는데, 냇물에 가서 빨래를 싹 하고 나와서 빨래한 거 깨끗한 빨래를 또 다시 바구니에 넣고 물에 탁 있고 집에 들어올 때는 콧노래가 부르면서 집에로 또 들어오면서 또 밥하고 또 아이들한테 또 줄 거 주고 또 남편이 오면 남편 먹을 거 주고 시어머니 드릴 거 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정전기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암도 잘 안 걸렸어요. 그때는 치매도 잘 안 걸렸어요. 지금은 물을 손에 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치매 걸리려면 수돗물,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넣고 설거지를 자주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흐르는 물에 장갑 끼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가 흐르는 물에다 그냥 샤워기 말고 물줄기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대야 쭉 빠져나가요. 세숫대에다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족욕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눈이 맑아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음전자를 갖고 있어요. 양전자가 그 물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물에는 음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전자가 물에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자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안 걸리려면 샤워를
흐르는 물, 받아놓은 물에다가 자주 하세요. 샤워로 때리는 물 말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그리고 물을 받아놓은 물에 자주 하시는 것이 치매에 덜 걸리겠죠. 예, 이렇게 하면 치매가 훨씬 덜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치매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치매는 뇌파라고 그랬어요. 자, 뇌파동을 이제 이거 연구, 이제 보시면 돼요. 뇌파는 감마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파가 있어요. 알파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파가 있어요. 이게 파동이에요. 뇌 파동. 우리의 파동인데 이 델타파는 0에서 4예요. 이건 4에서 7이에요. 이건 7에서 14예요. 이건 14에서 이제 20, 20 이상이 되면 이게 감마파로 올라가요. 이 파동이, 이런 파동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언제 치매가 걸려요? 기억이 언제부터 기억이 될까요? 기억은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사모님,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기억은 밤에 해요. 언제? 요거는 기억하는 소자예요. 기억 파동이에요. 요거는 잠자는 파동이에요. 요거는 꿈을 꾸는 파동이에요. 기억을 하고 꿈을 꾸는 파동이 있어요. 자, 파동의 그림을 그릴게요. 자,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요거를 7이라는 숫자가 왔어요. 잠을 자기 시작해. 그 다음에 잠을 자. 또 꿈을 꾸어. 또 잠을 자기 시작해. 또 잠을 자. 꿈을 꾸어. 이 파동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 이게 한 30분에서 한 40분. 요게 한 15분. 요것도 한 15분. 약 한 60분에서 90분의 스케줄을 이거는 이렇게 간대요. 날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오늘 요거는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이 7L스예요. 또 잠을 실컷 잤어요. 그러면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요걸 꿈을 꾸면 요걸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기억을 해요. 옛날 것을 꿈을 꾸잖아요. 어릴 때 꿈을 꾸잖아. 즐거울 때 꿈을 꾸잖아. 아주 옛날 걸 꿈을 계속 꾸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이걸 꿈을 꾸면서 내가요 다시 꺼내 놓는 거예요. 옛날 걸 꺼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악몽을 꾼다. 여기다 가위 눌린다.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이, 우울증이 걸려요. 잠을 못 자니까. 그때는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파동이 요렇게 되는데, 자, 내가 제일 무서운 건요, 치매 파동 중에 왜 치매가 걸리냐면 이 이게 잠자는 파동인데 0에서 4예요. 0은 신을 만나는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숙면을 취하려면 0에서 4까지 오는데 내가 이 7파동이 와요. 이게 뭐냐, 수맥파예요. 제일 중요한 거요. 수맥의 파동이 걸리면요,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여기가 0에서 4가 와. 근데 이게 7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잠자는 파동이 7이니까 7에서 7.2가 온다고 하면 이게 잠자는 파동에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꿈을 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도 피곤해. 지쳐. 그러면 치매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숙면이 안 돼. 불면증이 와요. 불면증이 와요. 그리고 불면증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계속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젊은 아이들도 있어요.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면증에서 우울증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공황증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 걸리면 뭘 먹어요? 수면제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약에 또 도취가 돼요.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 쌓여. 그러면 그분들도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파동이에요. 그 수맥파가 얼마냐면 7에서 7.2Hz가 오는데 이거를 밤에는 안 와야 돼. 누가 잘 때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과 멀어진 달이 있잖아요. 달밤. 그때는 우리가 숙면을 취해야 돼. 그 숙면이라는 한자를 달월자에다가, 네?
면자 쓸 때 숙면이란 숙자부터 쓸게요. 숙자는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요 지붕이 있어요. 지붕 밑에 입구자가 딱 있어요. 입구자 밑에 아들자자를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쓴다고요? 마루 한자를 써요. 그리고 점을 4개를 딱 찍으면 총알이 날라와도 아이들이 입을 닫고 잠을 자듯이 굴러가면서 둥글둥글 잘 줄 이렇게 깊을 숙자잖아. 숙면할 때 쓰는 거예요. 숙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숙면이잖아요. 면자는 뭐냐? 달월자에 돼. 달월자에 이게 백성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되냐면 언제 건강해지고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냐 하면 깊게 잠을 자는데 달밤에 잠을 이렇게 깊게 자는 사람이 밤에 이게 국민이 된다. 건강한 국민이 말아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치매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숙면을 못 취해. 왜? 이런 파동이 있으면 절대로 못 취해. 집에 잠이 잘 안 온다? 자고 나도 피곤하다? 오전에는 내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오후에만 회복이 돼. 이런 사람은요. 집에 수맥이 있어요. 수맥을 점검하셔야 돼요. 수맥 전문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을 없애야 됩니다. 수맥 없애는 방법은 기로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물체로 없앨 수도 있고 한데 이 수맥을 없애야 내가 잠을 자요. 그래야 치매가 덜 걸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하철을 깊게 팠잖아요. 80m, 100m 지하철을 파놨잖아. 땅 밑에. 그러니까 오던 수맥의 물이 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서울 사람은 이거 진짜 이상한 땅이에요. 오면 물이 못 가요.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수압이 생겨요. 압이 생기니까 그 밑에 마그마가 불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위원소의 원리에 의해서요. 얘가 방사능을 쏜대잖아. 그래서 암도 제일 많다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니까 뭐냐? 치매가 제일 많이 걸린대잖아. 이것이 수맥의 파동이에요. 수맥파. 들판에 사는 사람은 덜 걸려요. 그러니까 이 수맥파가 오면 우리는 아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못 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0에서 4가 와야 되는데 뭐다. 이게 이게요 치매의 원인이래요. 이렇게 하면 머리에 뭐가 쌓인다? 잠을 못 자니까 정전기가 계속 쌓인다. 정전기가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고요. 이것이 우리한테 뭐냐?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텔레비를 계속 보시면 전자파가 내 머리에 다 들어와요. 이 전자파가 계속 들어와요. 텔레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전자파가 들어와요. 전자파가 들어오면 내 몸에 뭐가 생기냐? 정전기가 쌓여요. 텔레비 보면 텔레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즐거운 일만 아니고 살픈 것도 있고 그것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전자파를 만들게 돼요. 그 전자파를 만들면 내가요 정전기가 쌓이는 겁니다. 이러면 치매 예방을 하셔야 돼요. 치매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걸렸다 하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사시는데 우리는 내 머리 생각이 있을 때 몸속에 있는 양전자를 빼는 일을 해서 치매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해를 쓰는 것보다 운해를 즐겁게 쓰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꼼꼼히 계속 생각하면 그 치매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야외 나와서 산에 올라가시고 들판에 가서 흙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발을 땅에다 물에다 대고 땅에다 대는 일 이런 일을 기속적으로 하시면 치매가 훨씬 덜 걸리고 밖에 나가 또 뭐 기분도 굉장히 상쾌하시잖아요. 그냥 신발이 우리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신발을 벗고 다니는 일이 있으면 참 치매 예방이 잘 되겠습니다. TV에서 강의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기수맥을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돼서 다시 연구해서 공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